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무척 어렵습니다. 연휴를 끝나고 다시 시작한 미국 시장은 그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나스닥만 겨우 0.07% 정도 상승을 한 거고, 다우나 S&P 500은 다 특히 S&P 500은 0.3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그 양시장 모두 그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늘도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고, 오후 들면서 이제 그 기관들도 매도 쪽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매도가 아니었는데 오후 들면서 이제 매도 쪽으로 바뀌면서 코스피 지수는 3162.99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해서 0.77%를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또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한 2,797억 정도 순매도, 또 기관은 1,185억, 근데 개인만 4,190억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795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1,449억 순매도를 했고, 여기서도 또 개인만 3,320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매수해 갖고는 지수를 버텨내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1037.2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1.6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려오는 거지만 아직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장을 한쪽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보면서 쉽게 이제 조정 끝났다 이렇게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좀 보죠. 어제랑 마찬가지로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보였지만, 이거는 이제 어제 다 기니공항 구테타 문제 얘기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런 상승세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2차 전지는 그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1, 여기에 그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전지가 이제 부각이 되고, 특히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SK 이노베이션 2,000원 오른 거 제외하고 LG화학이나 SDI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광석,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철광석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서 20% 이상 하락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철강 쪽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그 자동차 강판, 이제 그 조선에서 쓰는 그 후판 가격은 이미 이제 인상을 했는데, 자동차 강판 가격에 대해서 이것도 곧 인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일부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수소 관련 인프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현대차 그룹하고 SK 그룹 등 한 10여 개 그룹이 이렇게 모아갖고 수소기업 협의체가 이제 드디어 발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특히 이제 효성그룹 쪽에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68% 이상. 근데 이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매각하라, 일부 매각하라 하는 그 매각 요구가 싱가포르 그 헤지펀드 메트리카 파트너스라는 데서 주주 제안서를
SK케미칼에 발송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 그게 온전한 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다. 온전한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 그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68.43이니까 일부를 매도를 해서 이것으로 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주주 제안서를 그 헤지펀드가 발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얘기가 길게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에 그냥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간 이제 그 헤지펀드에서 이러한 안을 얘기했는데, 사실 뭐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냐 아니냐 이런 거는 뭐 국내에서는 별로 뭐 얘기할 그런 게 없는데, 드디어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가 이거를 이제 문제 삼고 나섰다,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 썸네일에도 썼지만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도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정부 규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10일 날 지수 편입이 되니까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공매도가.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 당연스럽게 카카오도 외국인들이 오늘 보니까 숏 포지션으로 매물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며칠 영향권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정부의 규제 관련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찬스가. 그리고 이제 대차해다 때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카카오는 10% 이상, 네이버는 7.87% 이렇게 진짜 폭락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냥 이어서 오늘 뭐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시장은 점점 이제 걱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희망적인 것도 얘기하고 걱정도 얘기하고 이러다가 이제 시장이 점점 걱정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래대로 시장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으로 희망사항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사항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이, 그 현실적인 건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부각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고용부진 때문에 테이퍼링을 연준이 좀 미룰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부각되는 게 뭐냐면 경기 둔화.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가 그렇게 별 볼 없으면 이게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테이퍼링보다 또 이번에는 경기 둔화가 또 시장을 짓누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 어느 쪽으로 해도 한쪽이 걱정거리를 끌고 오는 이제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괜히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뭐 테이퍼링의 연기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라도 빨리 이게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게 이제 소멸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뭐 시장 어떤 이유를 대도 시장이 다 걱정거리를 이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환율 보니까 이거 원달러 환율이 1166원 30전. 그러면 이제 어제보다 8원 50전 가량 오른 거예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0.74%가 오른 거죠, 환율이. 그럼 뭐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0.74% 떨어진 거죠. 근데 오늘 코스피는 0.77%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이 환율을 주시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뭐 50원대 했다가 또 오늘은 저렇게 66원대로 확 올라왔다가 뭐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아직도 지금 이제 시장이 이게 굉장히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 이건 엄청난 인내심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 말고 이제부터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희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게 어느 정도 뭐 좋은 주식은 기다리면 오릅니다 이런 거를 넘어서는 그런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사실 안 되죠. 저는 시장의 숨결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진심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시장이 우리가 좀 앞으로 버텨내기 힘든 그 기간을 가야 된다 이러면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인내가 필요한 구간으로 이제 시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거는 별로 그렇게 과거 예를 보면 빠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이번 달에 횡스피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오늘은 이제 뭐 좀 빠졌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빠지는 폭이 깊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주 지루하게 시장을 옆으로 끌고 가면서 아주 진을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정부 규제까지 이제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더 시장이 힘들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여당 대표의 워딩이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신문기사 다 난 거니까 시장 독점적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라는 게 그냥 앉아서 가만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 여당 대표의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우려를 낳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대기업 그 불공정 거래 근절 토론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오늘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완전히 뭐 우리 흔한 말로 작살났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느냐. 이제 이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골목 상권을 다 그동안에 망가뜨리고 얘네들이 그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변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플랫폼. 근데 이거를 플랫폼 기업하고 골목 상권이라는 이런 맛 개념으로 이거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주식시장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뭘 하는 비즈니스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골목 상권도 중요하죠. 골목 상권도 중요한데 진짜 골목 상권이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무너졌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세계적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막 커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골목 상권이 번성할 수 있을까요? 그 골목 상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는데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마존에 요새 직구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존 가서 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마존도 좌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중한 건 골목 상권도 소중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소중해요. 그 밑에 가면 거기도 다 돈 없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뭐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제가 더 얘기하면 약간 정치적인 게 되니까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장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주에 편입되니까 어떻게 돼요? 카카오뱅크 이제 공매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카카오뱅크 공매도 때린 데다 오늘 이게 터지니까 카카오는 이거 마침 잘 됐다. 이래갖고 오늘도 뭐 공매도 나왔을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아주 신나게 팔던데, JP 모간스탄이 뭐 막 팔던데. 그러면 이게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이런 찬스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야, 이거 찬스다. 이래갖고 여기다 이제 공매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든 판에 이제 더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충격은 조금 갈 것 같아요.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공매도 쳤으니까 이제 뭐 좀 더 빼서 쇼 커버리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돈 벌어 가겠죠. 그 뭐 개미들은 또 누가 챙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안 해도 될 거. 그냥 문제는 뭐냐면 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뭐가 불편하고 손해를 받느냐에 우선이 맞춰줘야지 되는 거지. 어떤 그 경쟁 구도 관계에다가 방점을 찍고 그 정부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매일 뭔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완전 접종률 하나하고 그다음에 환율 변화인데 환율은 이제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율이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오르락내리락 너무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150원 이하에서 환율이 그게 좀 안정적인,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지 환율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거지, 환율이 뭐 하루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게 뭐 이러니까 뭐 한국 주식을 산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뭐 좀 그래야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지만, 질병관리청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10월 되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굉장히 빨라요. 지금 예측했던 대로.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스라엘도 능가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접종 속도가. 우리는 그냥 백신만 있으면 뭐 무지 빨리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고 다만 이제 환율이 불안정한 게 문제다. 그래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시장 됐어.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지만 내일이 뭐예요? 우리가 내마녀날이라고 부르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또 변동성이 커져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 이번 주는 시장이 굉장히 무척 어수선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오는 게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는 뭐냐면 이렇게 돼도 시장이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진짜 돈을 벌려면 진짜 개별 종목을 하셔야 돼요. 개별 종목.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개별 종목이 딱 타이밍이 맞아서 돈을 딱 벌면 좋은데 미처 못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힘들어요. 한번 걸려들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개별 종목을 하십시오. 이렇게는 말씀을 또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메인 포트의 주식이 70% 정도 있고, 현금이 30% 정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저께 댓글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은 현금이 50이라고 그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빠질 때 절대로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분할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10주를 사면 10번에라도 나눠서 사시라. 그렇게 되면 해서 그거를 채워놓으면 한 주식 한 70% 정도 채워놓으면 그거는 오히려 이제 이런 때 그동안에 내가 못 사고 있었던 것들이 좀 크게 이런 어떤
뭐 시장 외적 충격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떨어질 때 그걸 이제 사는 것도 방법의 하나죠. 근데 지금 뭐 그게 내가 편입하고 싶었던 종목이 크게 빠졌을 때 얘기지 그냥 뭐 보통 가격에 그냥 덤석 사고 뭐 이런 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이제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져요. 이거 대박난 데더라, 뭐 어쩐 데더라. 근데 사실 그런 걸 믿고 이걸 덜컥 사기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개별 종목은 여러분들 그냥 뭐 개인 취향으로 난 이거 뭐 없어져도 좋다 이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참을 인자가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참을 인자 하나 새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앞으로도 2개를 더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인내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뭐 수십 년 동안 봐오면 재미난 게 뭐냐면 때가 되면 이게 다 해결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겪어서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 매일매일 주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부동산 같으면 매일매일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거를 인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담담히 좀 시장을 관조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도 그런 여유를 일부러라도 좀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멘탈이 안 다쳐요. 이거 뭐 주식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 했다가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받고 건강도 해치고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저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97일이 나쁘고 3일이 좋은 거예요. 근데 97일을 잘 견뎌야지 3일에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시장이 지수가 얼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런 게 안 통하는 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은 뭐요? 우리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환경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을 띠면은 이게 시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처럼 하루 뭐 이렇게 빠졌다. 시장이 빠진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좌시하지 않고 빨리 들어가서 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좌시하셔야 돼요. 지금은 빠져도 좌시하시는 게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 드리고 내일은 또 만기일이니까 또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장 끝나면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